유제 6번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제가 드린 프린트에 있는 거랑 문제가 좀 다른가 봐요. 고쳐서 풉시다. 그럼 되겠죠. 아니,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숫자를 알려주세요. A가 K, K-2, B는 1, K, C는 2K, 4, 아니요, 마이너스 4. 이렇게인가요? 그래서 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더라. 뭐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뭐 여기서 뭐 뺄까요? K-1분의 여기서 뭐 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BC의 기울기는 여기서 요거 빼시면 1-2K 여기서 빼면 K 더하기 4. 그래서 얘랑 둘이 같더라. 그런 얘기 되겠네요. K-1분의 마이너스 2랑 1-2K분의 K 더하기 4. 넘기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K가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네요. 그래서 K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고 2나 마이너스 1 막 집어넣어도 되죠. 1 두 개였는데? 2를 대입해 볼까? 2를 대입해 보면 A는 2,0, B는 1,2, C는 4, 마이너스 4. 괜찮죠? 그죠? 1 늘어나는 동안 Y 2 줄었고 여기서 2 늘어났으니까 Y는 또 4 줄었고 된 것 같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1인 녀석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X좌표 1 늘었고 Y좌표도 1 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X좌표 2 늘었고 Y좌표도 2 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나 봐요. 2랑 마이너스 1. 숫자가 이상해서 그랬던 거니까 될 것 같고 7번은요. 말 없는 거 보니 7번 해야 되나 보네요. 점 3개 있고요. 좀 추워졌죠 이제. 아니야? 조금만 이따 끌게요. 켜자마자 끄면 좀 미안하잖아 에어컨한테. 0,0, 1,1, 9,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좀 크게 그릴 수 없으니까 대충 그리면 X축, Y축에 하나는 원점, 또 하나는 1,1, 좀 이상하게 그릴게요. 또 하나는 9,1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훨씬 뒤에 있지만 그래서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요 점이랑 요 점은 Y좌표가 둘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너비를 이등분한 직선 중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 있진 않겠지. 그죠? 여기를 지난다고 쳐도 오른쪽이 더 넓을 거라는 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쯤에 아마 선을 싹 그어가지고 뭐 이게 X는 A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요 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이등분되더라 라는 거니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이따 연습 문제 풀 때 하나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꼭지점을 지나간다면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무게중심 찾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다고. 불편하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좌표들을 다 구해볼 거고 요 점의 좌표를 요 직선의 방정식을 x는 a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 점은 이게 y좌표가 항상 1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자체는 그냥 a,1이다 이렇게 나오고 말 거고요. 요 점이 문제인데 요 점은 요 밑에 있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요게 0,0
여기에 9,1이에요. 기울기가 9분의 1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9분의 1 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x좌표가 a래. a 집어넣어 보면 y좌표는 9분의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a, 9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빗금신 삼각형 옆으로 가져와서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 길이는 요 점의 좌표가 9,1이었으니까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보시면 되겠죠? 요거 9-a 이게 가로 길이 될 거고 높이는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 보시면 되겠죠? 요거 a,1이고요. a,9분의 a니까 요 길이는 1-9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시면 가로 길이가 9-a, 세로 길이는 1-9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얘를 2배 하면 원래 삼각형 넓이랑 똑같대요. 원래 삼각형은 요 변의 길이가 8이죠. 1,1이니까 높이는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요 방정식 풀어보시면 되고요. 풀 때도 물론 이제 그냥 막 전개해서 푸셔도 되는데 요 9분의 a가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9를 곱해버리는 거야. 양변에. 일단 2분의 1하고 요 2는 없어지고요. 9를 곱해버리면 9-a인데 이것도 하필이면 9-a가 돼요. 이게 4하고 36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9-a의 완전 제곱이 36이니까 9-a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다 인데 a가 3 또는 뭐 10인데 12는 말이 안 되니까 3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래서 a가 3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위에 있는 기본 문제도 요거랑 약간 유사한 녀석이었는데 결국에는 직접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도 좀 구하셔야 되고 좌표도 구해야 되고 그걸로 변의 길이 구해서 넓이도 좀 구하셔야 되고 약간 귀찮은 문제긴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봐야 할 건 이게 몇 번이니? 7번 15번 하고 17번 두 개를 볼 건데요. 아이고. 아. 좌표가 3개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아예 그냥 밑변이랑 높이, 그러니까 변 자체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녀석이 있으면 밑변 높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서 바로 구하시면 되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즉 어떤 변도 축에 평행하지 않으면 이걸 직사각형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넓이 3개를 빼시면 하얀색 삼각형이 돼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고요. 책에서 우리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배우고 나서 푸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그냥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고, 이 직선 입장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 나눠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방법 쓰셔도 되고 요런 방법 쓰셔도 되고, 아마 얘는 위에 딸려있는 예제, 우리 이 챕터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서 알지만 좀 귀찮죠.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해보시고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요. 그냥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이거를 뭐 어떤 책에서는 신발끈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좌표가 3개 다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거든요.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외웁시다 일단. 유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공식이 안 떠오르면 말짱꽝이에요. 유도는 못하거든. 복잡하게 생겨서. 그래서 기억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얘는 말했지만 좌표가 3개 나와야 되거든요. x1, y1, x2, y2, x3, y3 이렇게 3개의 좌표가 다 나와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넓이를 s라고 쓰니까 이 s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2분의 1에 짝대기 크게 그어놓고 절대값처럼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다시 x1, y1 이렇게 써요. 쓸 때 x좌표가 위에 y좌표가 아래 오도록 쓰시고요.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누구를 제일 먼저 쓰느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대신에 맨 앞에 썼던 좌표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 방향으로 곱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곱하면 x1, y2 이게 숫자 2개를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더하기 그 다음 x2,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반대편으로 사선을 그어서 만나는 애들끼리 곱해요.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고요. 저 짝대기처럼 절대값을 빡 씌우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식이 좀 길게 생겼는데 굉장히 규칙이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수만 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규칙은 이런 거야. 말했지만 이 방향으로 그어서 만나는 애들끼리 곱해서 다 더하고요. 반대쪽 사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애들끼리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x1, y1, x2, y2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거 통째로 순서 바뀌어봤자 나오는 값이 당연히 똑같고 맨 앞에 거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쓸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든 이걸 먼저 쓰든 이걸 먼저 쓰든 이걸 먼저 쓰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값은 똑같아요. 게다가 하나 더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계산한 걸 빼라고 했지만 그거 역시나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통째로 빼서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누가 앞에 오든 누가 뒤에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알고 계시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규칙적이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2개를 가지고 요 사상공식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건데 요 녀석부터 구해보자고요. 넓이를 0,0이고 마이너스 2,4고 4,3이에요. 그럼 넓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분의 1에 0, 0, 마이 4, 4, 3, 0, 0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둘이 빵 요렇게 둘이 마이너스 6 요렇게 둘이 빵 거기에다가 요렇게 하시면 빵 요렇게 하시면 16 요렇게 하시면 빵 이거 둘이 빼서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2죠. 그래서 2분의 1 할 거니까 11이다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몇 줄 만에 그냥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좌표가 3개가 다 나와 있으면. 그죠? 만약에 뭐 넓이가 나와 있고 좌표가 뚫려 있으면 이런 거 이용해서 또 당연히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식으로 사선 공식이라는 것이 있고 자리 있으니까 2번도 한번 풀어보면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맨 앞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넓이는 앞에 오는 건 18, 3, 56 여기 되게 큰가 보네. 요렇게 하면 8 요렇게 하면 14 요렇게 하면 3, 9, 27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
21에 77이고요. 22니까 49죠. 그래서 빼시면 복잡해. 28이니까 얘는 14더라.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 알고 계시면 좌표 3개 다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 아는 사람이야 썼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안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혹시 좌표 나오면 당연히 이 방법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혹시 뭐 학교에서 알려줬던가? 기억이 안 나네. 학교에서 혹시 이렇게 안 하면 객관식 풀 때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뭐 서술형 쓰실 때는 이 방법으로 푸는 거다 정도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푼다 인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당연히 밑변이랑 높이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삼각형이 있다 치더라도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바로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이제 뭐 축 자체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는, 선분이 존재하면 그럼 이제 x좌표나 y좌표만 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이 존재하면 밑변 높이 곱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그런데 세 점의 좌표 나온 경우라면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알고 나면 얘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져요. 굳이. 네. 그래서 요게 15번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17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표현했고, 또 자취의 방정식 풀 때 우리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그 둘이 같은 거다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림을 보면 뭐 정확히 그릴 수 없으니까 대충 그려보면 직선 하나 이렇게 있고 직선이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각을 이등분 한다는 건 이런 각을 이등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더라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죠?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흰색 직선 둘까지의 거리는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다. x, y가 있으니까 a, b다. 이렇게 두고 요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자 그랬다고. 그치? 그래서 식을 써보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에서 a, b까지의 거리 d는 분모는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건데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죠. 더하시면 5 되죠. 산수 안 해봐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야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5분의 절대값 넣어보시면 3a 더하기 4b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건 얘랑 a, b 사이의 거리래. 그럼 거리 d는 역시나 분모 4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그건 뭐 어차피 3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역시나 5분의 이렇게 되고요. 분자에 4a 빼기 3b 더하기 1의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같다인 거고요. 분모 5분의 5분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분자만 쳐다보면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둘이 같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로 정 안에 들어있는 거 둘이 같은 거. 뭐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어쨌든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몰라도 그냥 부호가 다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요식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고, 우변 다 넘기시면 a-7b-1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걸 xy로 바꾸면 x-7y-1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좌변 넘기는 게 낫겠다. 그죠? 7a 더하기 b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7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식을 유심히 보시면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기울기가 7분의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각의 이등분선이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도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왜냐면 또 요 각을 이등분하는 녀석이기도 하거든요. 얘네들도 이등분되고. 그래서 하나씩 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낸 식 두 개는 이렇게 서로 수직일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유제에서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저 하나 빼먹었나? 연습 문제로 가죠. 유제 중에 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연습 문제 보러 갈 겁니다. 얘도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할 말만 쭉쭉쭉 하고 갈게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건 진짜 너무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이거 그냥 일반적인 직선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b가 0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니까 그걸로 직선 만들어서 대충 그어 놓으면 몇 사분면으로 지나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그 방법? 이거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도 x좌표 정도는 나오고요. C랑 G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A의 값이 찾아질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본적인 산수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얘는 두 직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졌다고 했는데 그럼 좌표 3개 나와야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얘랑 x좌표랑 x축이랑 만나는 건 마이너스 2,0이고요.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건 1,0이에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다 라고 아예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넓이가 9라는 건 높이가 6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얘랑 둘이 만나는 점의 y좌표가 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a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같다고 놓고 찾으면 되는데 y좌표가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x를 소거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x를 소거하셔서 양수 a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수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쉬우니까 됐고요. 5번. 얘도 말만 하고 가자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데요. 직선 3개 그은 세 직선을 3개 그었는데 그 세 직선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평행한 직선이 있는 거. 직선이 지 마음대로 그냥 3개 막 그어지면 어쨌든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하필이면 얘네 둘이 평행해. 뭐 셋이 평행할 필요도 없어요. 둘만 평행해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얘네 둘이 평행하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첫 번째 경우고요.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셋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랑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하나가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삐껴났으면 삼각형이 될 텐데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셋이서 하나의 교점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됐고 7번이 아까 그 얘기네요. 그죠? 꼭지점 3개가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 꼭지점 A를 지나가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동을 한대요. 그럼 얘는 무슨 사선 공식으로 넓이 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 점을 지나면서 넓이 이동을 한다는 건 BC의 중점을 지나가더라 그 얘기하는 거지. BC의 중점은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랑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8번은 뭐 질문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잠깐 보고 가자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저 점을 이루는 이름이 있어요. 저 점의 이름이 뭐냐면 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심.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만나는 점이어서 수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뭐 삼각형 중심 그러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여기 수심도 있고요. 방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심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수심까지가 나오는데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직선의 방식 다 구하는 거예요. 구해보면 얘도 대충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1,1이고요. 요 정도 아니 1, 2, 3, 4, 5 여기가 A 5,5 이렇게 생겼고요. C는 7,1이래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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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H라는 점을 찾는 건 꼭지점에서 수선 요 꼭지점에서 또 이렇게 수선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 점에서 만나요. 얘가 H입니다. 매번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개 다 찾을 필요 없겠죠. 저 중에 두 개만 찾아서 교점 찾으시면 그냥 H 나오는 거예요. 찾을 때 요령은 세 개 중에 편한 거 찾으면 되죠. 제일 편한 건 누구겠어요? 얘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편하죠. 이유는 얘가 하필이면 X축의 평행한 직선 선분이거든요. 수선이라는 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얘가 X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요 점 5,5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가 될 거냐면 X는 5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를 구하셔도 되고 얘를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좌표는 이게 1,1이어서 좀 편해 보이고 얘는 7,1에서 불편해 보이는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X좌표 2 늘었고 Y좌표 4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보다는 마이너스 1인 게 좀 산수하기가 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왜? 얘가 기울기 1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이 7,1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괜찮죠? 이거 원래 y 마이너스 1인데 넘긴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라는 녀석이랑 x는 5라는 녀석이랑 이거 두 개 교점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x가 5니까 y는 3이구나. 그래서 5,3이라는 점이 찾아지네요. 그래서 얘가 수심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찾아서 교점 찾으세요랑 같은 말이에요. 수심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교과서에서 아마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울 텐데 삼각형 하면서 수심은 이제 안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해 주죠.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의 교점. 버젓이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수심 구하는 것도 이렇게 구하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8번이었고 9번도 같이 좀 볼 겁니다. 원점하고 점 3개가 있고요. 저걸로 사각형 만들었대요.
OA를 A 방향으로 연장한 반직선 위에 점 D가 있는데 사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랑 똑같대요. 그림을 또 대충 그려보면 X축, Y축, 아이고 어? (1.5) 크게 못 그리겠지? 6,3 여기 A 4,7 여기 B 마이너스 2,5 여기 C 그래서 사각형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OA 방향으로 연장한 반직선 이 위에 어딘가에 점 D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점 D를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래요. O, D, C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방법이야.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둘이 같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귀찮지만 방법은 이거지. 잘라! 대각선으로. 아무렇게나. 그럼 사각형 두 개가 되죠.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두 개로 자르시면 그냥 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파란색 삼각형은 이 점 좌표 나왔고 이 점 좌표 나왔고 이 점의 좌표는 안 나왔지만 OA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관계식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6,3인데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 D라고 보면 Y좌표는 2분의 D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에이, 굳이 이렇게 쓰고 있어. 즉, 요 점의 좌표는 요 직선이 하필 y는 2분의 1 x이기 때문에 d, 2분의 1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3개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된다고요. 사선 공식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이걸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을 저렇게 OB로 잘라가지고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0, 0, B가 4, 7, C가 마이너스 2, 5, 다시 0, 0.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0, 0, A좌표가 6, 3, B가 4, 7, 다시 0, 0. 이게 사각형의 넓이네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0, 0,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5, D, 2분의 D, 0, 0.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그냥 바로 푸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참고로 밑에 있는 녀석도 계산해보시면 D에 관한 그냥 단순식 될 거거든요. 1차식. 그걸로 그냥 구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대신에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D의 값이 2개 나오긴 할 텐데 당연히 양수인 거 골라야 돼요. 왜냐면 A 방향으로 연장한 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2개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 위에 점 D가 존재해요 라고 풀었는데 D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넓이를 구해보자면 파란색이랑 똑같은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D가 여기 있는 좌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산수만 하시면.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둘 중에 양수인 D만 골라보시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설명한 김에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린다, 그죠? 반밖에 안 했는데. 다음 페이지는
11번. 은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고요. 선이 약간 자 A, B, C, D A, B의 중점을 여기 E, B, C의 중점을 F 선분 AF가 선분 DE 선분 DB와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사각형 EBPQ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네요. 일단 보시면 AF랑 DE는 이렇게 90도 딱 돌리면 겹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이겠죠? 얘도 똑같이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닮아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만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냥 막 풀어보자면. 근데 그렇게 도형으로 푸는 것이 약간 귀찮으면 얘는 아마 이렇게 풀려고 나온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걸 X축이라고 보고 이걸 Y축이라고 보면 얘는 뭐 2,0, 2,2, 0,2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얘는 1,0, 얘는 2,1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P랑 Q라는 점의 좌표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좌표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 뭐 대충 잘라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구하시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좌표를 딱 얹어가지고 그려보시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으로 푸는 것보단 저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11번도 보시면 얘는 아예 이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볼 텐데 복잡하게 생긴 이상한 도형인데 점 A를 지나는 직선 중에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계단 모양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밑에 1층이 없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었으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밑부분의 넓이가 더 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얘가 약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대략 이런 직선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선분 CD랑 만날 거야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점의 Y좌표 정도를 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의 Y좌표를 K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전체 넓이는 구해질 거니까 그걸로 요 밑에 직사각형의 넓이랑 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그게 전체의 절반이다 하시면 요 점의 Y좌표 나올 거고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어딘가 CD라는 곳을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4,K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그냥 도형 문제처럼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넓이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산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시험지에서 풀었던 항등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실수 A, B가 이것을 만족한다는 건 저것만 만족하면 A, B에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A, B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X, Y가 일정한 값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즉 상수 X, Y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항등식 문제에서 풀었던 걸로 보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할 때 이거 만족하는 X, Y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B 자리에 A에 관한 식 집어넣은 다음에 A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A 앞에 붙은 것도 빵, 안 붙어 있는 것도 빵.
그걸 xy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쟤는 항등식 문제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7,8 직사각형 내부에 들어있고요. 요거 보시면 K가 X 앞에도 붙어 있고요. 상수항에도 있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질 텐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그 점이 어디냐면 1,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라는 요 점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그 말은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K 값에 따라서. 그런데 K가 1과 2 사이에 들어있을 때 저 직선이 지나는 부분을 찾으래요. 그러면 요 점 1,2를 지나면서 K가 1일 때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거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잠깐만. 요거 딱 지나가겠네요. 딱 요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K가 만약에 2였으면 여기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에 이 직선이 존재하더라라는 거니까 결국 흰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요 두 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고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K가 1인 경우면 요 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1,2이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면 하필이면 7,8이라는 점을 딱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0,1일 거고요. 또 K가 2면 하필 0,0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2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 점이 이제 4,8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 두 개가 하필이면 둘 다 삼각형이에요. 이게 그림을 좀 잘못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 지나니까 뭐 이거 하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네. 약간 귀찮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K에다 값을 넣어서 좌표를 찾아보시면 7,8 지나고 0,0을 지나가는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실제로 구해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14번? 18번? 14번? 정삼각형이고요. 꼭지점 두 개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도 대충 그림 보면 이런 거네. 4,3이 여기 있고요. 요렇게 생긴 직선은 이거보다 좀 밑에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요 위에 점 BC가 있대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정삼각형의 두 꼭지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정도는 감이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무게중심 찾을 거예요.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삼각형의 경우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다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거 2대1로 내분하는 점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네.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정삼각형이 높이 될 거다라는 말이고, 높이 구했으면 한 변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구해지겠죠. 왜냐면 반뚝 잘라보면 1대1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수선 떨어뜨린 게 하필이면 무게중심을 지나가는 높이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녀석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18번. 얘 눈으로만 잠깐 보고 가자면 17번도 중요한데 17번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하죠. 18번. 얘는 이거 사실은 사선 공식의 일부거든요. 왜냐면 요 세 점 가지고 사선 공식 만들어 보면 이런 건데 2분의 1에 0, 0, x1, y1
x2, y2 다시 0, 0 이렇게 생겼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면 이렇게 하면 빵이고 이렇게 하면 x1, y2 이렇게 하면 빵이에요. 이렇게 하면 빵, 이렇게 하면 x2, y1 요것도 빵.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저거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녀석을 좀 평행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선공식을 확장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그 공식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필이면 하나가 0,0에서 이렇게 간단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거 어이구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점 하나가 하필이면 0,0이어서 좀 간단해진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x1, y1, x2, y2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누구랑 뭐 평행한지 안 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거 하시면 저것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그 공식들 여러 가지들을 잘 짬뽕 해보시면 되고, 이걸 직선 구하고 막 그거 하기가 되게 좀 불편할 거예요. 어쨌든 알려드린 좀 일반적인 사선 공식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었구나. 대충 이러고 넘어가 버렸네. 해보시면 돼요. 이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하는 김에 17번만 딱 얘기하고 끝냅시다. 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하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 어디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그 논리를 거꾸로 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K를 이용해서.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쳐다보면, 아,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그 교점의 그 어떤 특정한 점, 지금 바로 구해보면 그냥 1,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라는 말인데, 1,1을 지나면서 아니지, 다시 원점을 지나면서 1,1로부터의 거리가 제일 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아니 반대로 1,1을 지나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일 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를 널찍함치 얘를 1,1이라고 보고 이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제일 먼 거 찾으래요. 그럼 누구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답은 이거지, 이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0,0에서부터 1,1까지의 이를 거리로 가지고 있는, 즉 요 선분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이 길이. 얘가 요 파란색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길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 아예. 그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워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돼도 거리는 누가 될 거냐면 당연히 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가 빗변이니까 얘가 거리가 제일 길 거라고요. 더 돌려서 완전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때는 얘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란색 선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제일 먼 걸 찾으세요. 그러면 요 선분의 수직인 직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찾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그냥 식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이거 막 정리해가지고요. x 앞에 1 플러스 k이고 y 앞에 1 마이너스 k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야. 점과 직선 사이 공식에 때려 넣어가지고 0,0 집어서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k에 관한 식 찾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으로만 찾지 마시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그림 생각 안 하고 그냥 식으로 푸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하시면 분자는
x, y 0대로 넣을 거기 때문에 k가 없어져요. 분자는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거든요. 그냥 2야. 분모 루트 안에 k가 들어있어요. k 제곱이. 그래서 이것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건 분모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k에 관한 2차식 돼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인데 그걸 그림으로 옮겨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요 선분의 수직인 직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구나 라는 말입니다. 힘들지? 해서 17장 연습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밑에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 아마 푸신 분들은 특별히 질문하지 않은 걸 보면 풀만한가 봐요. 그래서 아직 안 푸신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